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비반 2023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이용자 수가 급증하며 은행 점포 감소율도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소재 제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미국 뉴스 K파워와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전동화 흐름 속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중간격인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다양한 전동화 전략을 내세우며 발빠르게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해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우디를 찾아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9일 중동시장과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비반 2023에 참석했습니다. 비반은 아랍어로 문이라는 뜻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이 장관은 개막식 이후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설명하고 중동 지역과의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 나라가 모여서 디지털 경제, 미래 경제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어 중기부가 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총력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1970년대 중동 붐이 건설, 석유화학, 플랜트 중심이었다면 제2의 중동 붐은 딥테크와 같은 신기술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 코리아의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전체가 영업사원 및 지원부서가 돼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이나 글로벌 비즈니스 지역의 다변화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1위가 중동이고 2위가 남미. 중기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어려움에 처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 수출 활로를 열고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침체됐던 여행 산업에 본격적인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시장이 OTA와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소여행사들은 다시 열린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후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에 여행 수요가 늘면서 국내 여행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산업이 OTA와 대형 여행사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며 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 여행사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24년 업력의 중견 여행사 투어 2000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영업 중단을 선언하며 모든 해외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양무승 투어 2000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3년간 쌓여온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투어 이천 사태가 비단 한 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중소 여행사들이 맞이하게 될 현실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업 영역을 확장한 OTA 기업들의 항공, 숙박 최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형 여행사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물량 공세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여행사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 탓입니다. 코로나 시기 받았던 대출도 문제입니다. 여행산업은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을 받은 여행사들이 많은데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행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여행사들의 줄도산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의 경영 안정화 지원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대출 기간 연장이라든지 또 이자 지원 이런 것도 또 재정 지원이 좀 어느 정도 또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트렌드 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디지털화라든지 이런 시대 변화에 맞는 여행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여행산업이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행관광업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업종임에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작년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이용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은행 점포 감소 규모도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들이 디지털 관련 조직을 무섭게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 전체 직원 중에서 IT 직원 비중은 2013년 3%에서 2021년 5%로 뛰었습니다. IT 직원 비중이 5%를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은행들이 희망퇴직 등으로 전반적인 인력을 줄이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춰 인터넷 뱅킹 이용자 수도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9개 국내 은행 및 우체국 예금 기준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은 거의 3억 명에 육박합니다. 전년 말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용자뿐 아니라 사용 빈도와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주류로 자리 잡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이후 은행의 점포 폐쇄가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올해까지 매년 계속해서 감소율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점포를 점진적으로 줄여온 은행들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에 더 속도를 내면서 점포 수를 더 빠르게 줄여나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이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비대면 환경에서 고객 접촉 채널을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점포는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대면 채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 디지털에 접근하기 힘든 금융 소외계층도 적지 않아 이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미국발 악재로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도 8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투자자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발 금융 리스크에 코스피가 1.01% 하락한 2,394.5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금융서비스 회사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채권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손실을 감내하고 22억 5천만 달러의 자본을 추가로 조달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현지 시간 8일 가상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도 은행 부분의 영업을 청산하겠다고 전한 바 있어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지표가 확인되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2.76% 내린 2,394.59포인트에 코스닥은 3.42% 하락한 788.6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의 판매 호조와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 재개 기대감으로 한 주간 에코프로비엠 등 코스닥 시장 내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보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선 고용지표 발표 영향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며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2월 고용지표 영향이 이제 다음 주 초반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2월 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니까 그 물가가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오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좀 커지면서 연준의 좀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22일에 있는 FOMC 회의의 경계 심리를 또다시 좀 자극하지 않을까?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소재 제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SMR 생산 전문 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글로벌 SMR 파운드리를 추진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소재 제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재는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첫 SMR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미국 발전 사업자 UAMPS의 카본 프리 파워 프로젝트 발전소에 사용됩니다. 아이다호주에 건설되는 이 발전소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1호기당 77메가와트의 원자로 모듈을 6대 설치해 총 46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2019년부터 SMR 제작성 검토 및 시제품 제작을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해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올해엔 뉴스케일의 첫 SMR의 핵심 기자재 제작을 맡게 된 겁니다. 이 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고온가스로 SMR을 개발하는 미국 원전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우리 돈 약 6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기자재 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 2천억 원대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환경도 우호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4차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원전 수주와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외교 최전선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새로운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알리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키워드는 국민 중심 경영이었습니다. 보도에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미래 경영 방향과 전략을 담은 새로운 비전과 실천 결의를 국민들께 약속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LH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국민과 함께 미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정한 LH 비전과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국민 중심 경영 기조를 최상위 경영 계획으로 삼아 국민의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LH는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 관점에서 집과 도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오늘 이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저를 포함한 LH의 모든 임직원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이번 비전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8대 경영 목표도 수립했습니다. 먼저 오는 2032년까지 고품질 주택 80만 호 공급, 주거복지 200만 호 제공, 대국민 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실천합니다. 특히 주택 부문에서는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80만 호를 공급해 물량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취약계층 주거 향상을 위해 12만 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 200만 호를 확보해 고령화, 저출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촘촘한 주거 안정망 역할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을 위해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꾸준히 관리하고 고객 만족도와 청렴도, 안전관리 등급도 공기업 최고 수준까지 높여간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연기관의 종식이 오는 게 아닌 만큼 중간격인 하이브리드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세아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전동화 흐름 속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에 있는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규 등록 대수는 27만 4,282대로 전년과 비교해 14.3% 늘었습니다. 전기차는 아직은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큽니다. 보조금 없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고 또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 상당 부분이 보수적입니다. 입증된 차가 아니면 끌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이면서도 안정화된 기술로 하이브리드 역할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업계에서도 전동화 흐름에 발맞추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코리아는 지난달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고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전동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이브리드다 전기차다가 아니라 각 나라별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멀티패스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양한 고객님들의 선택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 각 나라별 상황에 맞춰서 물량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올해 안에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2016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뉴 A3 스포트백 e-tron을 출시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에서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차량이라서 니즈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올해 내수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판매를 늘려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지난해 20%에서 33%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7대의 차량이 트레일러에 실려 압류장을 빠져나갑니다. 라트비아는 음주운전자들로부터 차량을 압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음주운전자들로부터 압수한 차량이 압류장의 수용 한도를 초과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올해 2달여 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가 넘는 운전자로부터 차량 200대를 압수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운송을 맡은 라이니스 포즈낙스 트위터 호송단 대표는 음주운전자들은 자신의 차가 압류장에서 사라질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마지막 세대를 의미하는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치온의 운동가들이 노란색 페인트를 뿌리고 있습니다. 페인트로 덮인 곳은 바로 밀라노 두오모 광장에 있는 이탈리아 초대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동상인데요. 계속해서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환경 시위의 일환입니다. 작년에도 해당 단체 환경운동가들은 밀라노의 세계적 오페라 하우스 라스칼라 입구에 페인트를 던지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대중의 이목을 끄는 극단적인 방식의 환경단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포타시 광산에서 지난 9일 새벽 지하 붕괴 사고가 발생해 광부 3명이 매몰됐습니다. 광부들은 바르셀로나 수리아 광산 갱도가 가라앉으면서 지하 900m에 갇힌 상태입니다. 현지 언론 매체들은 구조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광부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현지 경찰은 구조 작업이 끝나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안 이나시 엘레나 카탈루나 자치정부 내무장관은 인부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광산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에도 갱도가 무너져 인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수십 대의 경찰차와 소방차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독일 북부 도시 함부르크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서 현지 시각 9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범인이 도주했다는 흔적은 없다면서 범인이 사망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함부르크 지역 주민들에게 극단적 위험 상황이라는 경고 문자를 전송하고 해당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보시면 전국이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9도, 세종 7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서울 20도, 세종은 23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11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강릉 21도, 울진 2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가 26도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모든 해상의 물결이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경제TV 봄 개편에 맞춰 저희 경제라이브도 다음 주부터 새 단장에 나섭니다. 다양한 코너들이 신설되는데요. 저는 경제라이브 앵커에서 취재기자의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취재기자로서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단장되는 경제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생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